안녕하십니까, 에듀피디입니다. 자, 여러분 아주 기쁜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. 자, 베이비붐 세대에 관련해서 제가 2018년도 때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채용 대박이 날 것이다. 각 지역별로 보통 적게는 1.5배에서 2배, 많게는 4배에서 5배 정도 채용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상 최대 미달 사태도 발생될 수 있다. 그러니까 쉬운 말로 준비하는 인원보다 실제로 공부를 한 인원보다 채용 인원이 더 많을 수 있다. 그 직렬이 바로 기술직이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던 기억이 나요. 근데 2019년도 관련해 가지고 그 말이 적중이 됐죠. 그래서 관련해서 이 내용을 준비를 해봤는데, 자, 제목은 그렇습니다. 미달 사태, 기회는 찬스다. 자, 공무원 준비를 보통 2년 한다, 3년 한다, 4년 했는데 떨어졌다. 뭐 길게는 7년, 8년 하는 분들도 제가 봤어요. 근데 기술직 관련해서는 보통 준비를 해서 지금은 1년에서 2년 이내에 합격이 안 되면 바보 소리 듣습니다. 그만큼 합격이 쉬워졌기 때문이고, 그 직렬 중에서도 특히 토목 건축의 합격이 많이 쉬워졌기 때문에 이 특강을 준비해 봤어요. 자, 들어볼게요. 자, 이례적인 사상 초유의 미달 사태, 지금이 합격 찬스, 기회를 잡아라. 자,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래프 내용이 조금 복잡하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2017년도 제가 전국 모든 지역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경기도를 제가 한번 예시를 드려봤어요. 2017년도 때 경기도 건축직 공채가 126명을 뽑았는데 시험 접수를 5,000원 내고 원서 접수하죠. 원서 접수를 900명 정도 했다. 선생님, 기술직 경쟁률이 100대 1 아니면 아니에요. 기술직은 보통 경쟁률이 뭐 낮은 지역은 한 5대 1, 4대 1 나오고 높아봤자 예전에도 한 8대 1에서 9대 1 정도 나옵니다. 자, 근데 이 경쟁률보다 재미있는 게 바로 응시 인원이죠. 접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. 공부를 했든 안 했든 다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응시라고 하는 거는 시험 날짜에 시험장에 아침에 일찍 가야겠죠. 이 안 간 분들은 보통 결시자라고 부르는데 한 300명, 한 적게는 23%에서 많게는 33%까지 시험장에 안 가요. 원래 그렇습니다. 에듀피디 기존부터 공부했던 정의원들은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그래서 공무원 시험은 경쟁률보다 합격선이 중요하다. 이런 얘기 많이 하죠. 자, 2018년도 때는 136명. 좀 많이 늘었죠. 그죠? 이때보다 한 10명 정도 늘었어요. 그리고 늘었기 때문에 많이 볼 줄 알았는데 기술직은 그렇지가 않죠. 899명이 접수를 했고 이 중에서 561명이 응시를 했습니다. 선생님, 그렇게 응시를 해도 430명 정도 떨어지네요. 그렇지. 561명 중에 합격자는 136명만 채용을 하는 거니까. 그죠? 자, 그리고 2019년도 대망에, 자, 이때보다 어때요? 채용이 대폭 늘었죠. 한 2.5배 늘었는데 경기도 건축직 공채를 311명을 충원을 했고 935명이 원서 접수를 한 다음에 시험장에 655명만 갔어요. 그렇다 하더라도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한 300명, 340명 정도가 떨어져요. 그죠? 311명만 뽑잖아. 그죠? 자,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. 제가 얼마만큼 이 건축직 또 토목직이 쉬운지를 지금 그래프로 조금 표로 준비를 해봤는데 2018년도 때도 경기도 건축직이 어렵다고 보기가 좀 힘들어요. 다른 90점을 맞아도 합격이 안 된다. 막 5년째, 6년째 준비한다는 장수생이 많은 일반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합격선이 막 94점, 92점. 이렇게 올라가는데 건축직은 보통 경기도에서는 한 60, 한 5점, 6점 정도 맞으면은 합격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거든요. 어느 지역을 보든지 간에. 자, 근데 이 당시에도 제일 쉬웠던 지역이 오산 그리고 광명이죠. 광명은 2명을 뽑았는데 제 기억으로 합격자가 1명밖에 안 나왔어요. 그러면 한 명이 그때 당시에 아마 한 61점 정도 맞았던 것 같은데, 그러면 1등은 61점을 맞고 2등까지 합격하잖아요. 2명 뽑으니까. 그 2등이 41점만 맞아도 40점만 맞아도 합격이 됐었는데 어떻게 됐어요? 과락 맞은 거죠. 미달. 그죠? 그게 미달이란 표현이고, 과락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? 오산이죠. 오산이 1명을 뽑았는데 아무래도 오산이 1명을 뽑다 보니까 경기도 공채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서 주소지 제한이 없잖아요. 오산에 사는 사람이 화성을 봐도 되고 화성 사는 사람이 오산을 봐도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? 나 오산 사는데 1명밖에 안 뽑네. 불안해 해서 오산 사는 사람이 별로 안 몰렸나 봐. 그래서 공부를 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지역으로 가고 공부를 안 한 사람들만 접수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는
이 접수한 인원 전부 다가 40점을 못 넘은 거예요. 자, 그래서 과락이 나왔죠. 그죠? 자, 그러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2018년도 때도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구나. 보이시죠? 자, 136명, 561명. 그죠? 자, 그런데 2019년도 들어가지고 이게 중요하죠. 2019년도 들어와가지고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합격선이 있는 지역이 별로 없어요. 이게 무슨 소리냐면 가평에서 5명을 뽑았는데 미달이야. 아까 미달 얘기해드렸죠, 그죠? 미달은 뭐예요? 자, 그 5등 하신 분까지 뽑았어야 되는데 그 5등 하신 분이 안 나온 거야. 그러니까 4등이나 3등까지는 뭐 한 60점을 맞든 50점을 맞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수석 합격자가 100점을 맞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5등 하신 사람이 어찌됐건 40점만 넘었으면 되는데 아무도 못 넘은 거지. 그래서 미달이 된 거고. 그죠? 자, 과락은 뭐예요? 양평군에서 4명이나 뽑았어. 그죠? 양평 4명 뽑았잖아요. 옛날 그 작년보다 1명 더 뽑았네. 그죠? 양평이 3명 뽑았을 때 55점이었잖아. 그죠? 근데 올해는 양평 4명 중에 아무도 합격자가 안 나온 거예요. 아무도. 그러다 보니까 올해 하반기 때 또 뽑겠다 막 이런 거잖아요. 근데 올해도 뭐 미달 나오거나 과락 나오거나 이런 적 태반일 거예요. 자,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물론 이제 올해는 경채라 좀 상황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자, 경기도는 경채로 보거든요. 하반기 시험을. 자, 근데 관련해서 이렇게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, 시험 합격자가 굉장히 쉽구나. 이거 뭐냐? 이거 전체 311명을 충원했는데 311명이 다 안 됐겠는데 라고 느껴지시죠? 그죠? 자,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, 이번에는 토목을 해볼게요. 건축만 그러느냐? 아니죠. 토목도 그러죠. 토목직 같은 경우에는 토목직은 건축직보다 조금 더 뽑아요. 원래. 176명을 채용해가지고 왜 이러니? 자, 176명을 채용해가지고 1390명. 와, 선생님 아까 뭐 건축직보다 토목직 보니까 엄청 많이 아니야. 그거 아니에요. 자,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자, 응시는 한 300명이 안 갔죠. 비슷하죠? 루트가. 자, 2018년도 때도 늘었네요. 그렇지. 베이비붐이 2018년도 때부터 이제 시작됐으니까. 네, 본격적으로 된 게 2019, 20, 21, 22까지거든요. 자, 18년도에 242명, 1172명, 822명. 보이죠? 그죠? 자, 2019년도 때는 500명. 그죠? 한 2.5배 되죠? 2.5배가 아니구나. 원래 176명이니까 한 3배 반이 넘네요. 그죠? 자, 여기에서 1198명 접수해서 851명. 그러면 시험장의 단순 수치만으로 봤을 때는 350명이 떨어졌어야 되는 시험이잖아요. 그죠? 네, 여기 보면 이 당시에도 2018년도 때도 미달도 있고 건축직보다 토목직이 조금 더 쉽네 느껴지시죠? 근데 뭐 건축 전공한 사람이 토목 보고 토목 건축 전공한 사람이 건축 보고 그러진 않더라고요. 둘 다 비슷해. 뭐가 더 쉽다라고 하기가 조금 애매해요. 특히 경기도에서는. 자, 그런데 2019년도 때는 야, 봐. 지금 한 지역 어디야? 광명식 빼고는 다 미달이에요. 다 과락이고. 보여주시나요? 다 미달. 이게 내가 그래프를 조작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. 뭐 토목직 관련해서는 지금 난리가 났어. 강태우 교수님이 야, 지금 토목직 안 하면은 지금 바보 소리 듣겠다. 근데 그건 건축직도 마찬가지죠. 그죠? 근데 이게 왜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되느냐. 자, 보시죠. 자, 내용을 보자면은, 자, 결시율, 혹은 응시율, 혹은 우리 좀 뭐가 있을까요? 결시자, 이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, 보통 한 1000명, 그래요. 토목직 기준으로 봅시다. 1000명 정도 원서 접수를 했는데, 시험장 안 가는 분이 있다 그랬잖아요. 아까 제가 23%에서 많게는 33%까지 시험장에 안 간다 그랬죠. 안 가는 분들은 공부를 안 했으니까 안 가겠지. 그죠? 이분들은 우리 경쟁자에서 빼자고요. 자, 그리고 과락이라 그래서 선생님 제가 과락을 맞았는데요. 그러니 너 열심히 공부했는데 과락 맞았니? 예, 몇 달 공부했는데 그랬더니 제가 2주 공부했습니다. 공부를 하긴 했으나 너무 짧게 했거나 아니면 제대로 한 1년 공부를 했는데 실제로 공부한 날로만 따지면은 뭐 한 20일도 안 되는 거지. 그런 분들이 과락 맞는 건 당연하다고 보면 돼요.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6개월 이상을 꾸준히
하루에 단 4시간만이라도 한 분들이 과락을 못 넘기가 좀 어려워요. 왜냐면은 물론 이제 선생님 저는 영어를 너무 못해요 하는 분들도 있고, 선생님 저는 국어가 너무 젬병이에요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, 과락이라고 하는 거는 평균 60이 없잖아. 공채는 경채랑 다르게 한 과목이라도 그냥 40만 넘으면 되는데, 어찌됐건 사지선다 20문제이기 때문에 운이 좋은 분들은 공부 안 하고도 과락 넘는 분들이 있어요. 근데 그건 이제 운이고, 5과목을 다 운으로 하기에는 좀 힘들지, 그죠? 자, 과락 맞은 사람은 좀 냉정한 말이지만, 공부를 안 했거나, 공부를 했더라도 좀 짧게 했구나. 시험 보기 한 2달 전에 벼락치기 했구나. 근데 그 2달 내내 공부한 것도 아니구나. 느껴지시죠? 자, 그리고 저득점자라고 있어요. 저득점자는 뭐냐면은, 자, 합격선이 예를 들어서 한 72점 정도 나온다고 칠게요. 뭐 토목직에서는 합격선 72점 나오기가 쉽지는 않은데, 왜냐면은 이렇게 그거보다 쉬우니까. 근데 72점 합격선이라는 소리는 어찌됐건 3명을 뽑았는데 3등 하신 분 점수가 72점이라는 소리잖아요. 자, 근데 내가 72점 합격 지역에 41점을 맞았어. 그러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그 명함도 못 내민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. 그죠? 그렇게 점수가 아주 일정 점수도 못 넘었을 때, 그게 보통 토목이나 건축직에서는 저득점자를 몇 점 정도로 보냐면, 아주 예전에는 65점을 봤어요. 65점에서 한 60점 정도. 60점도 못 넘니? 막 이러면서. 그걸 저득점자라고 하고, 저득점자에 대한 고질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공부 기간이 짧은 거야, 너무. 제대로 공부를 안 했거나, 그냥 기사 때 공부한 실력으로 그냥 시험장에 갔거나, 그런 분들은 보통 저득점 아니면 과락 맞죠. 왜냐하면 출제 그 어떤 그 범위라든지 이런 내용이 조금 그 다르다 그러더라고요. 자, 그러면은 실경쟁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72점인 합격선 지역에서 70점, 69점 이렇게 인접한 애들 있죠. 근데 아슬아슬 1점 차이로 떨어졌어, 2점 차이로 떨어졌어. 이분들이 바로 실경쟁자고, 그 중에서 합격자가 이렇게 그 발생이 돼요. 그래서 공부를 할 때 보통 예년에 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뭐 직장 다니면서 공부하시면 2년, 뭐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는데 지금 뭐 학교를 뭐 휴학을 하고 혹은 직장을 때려치고 공부할 수 있으면은 뭐 1년 정도 이상은 잡으셔야 됩니다. 이런 얘기를 했는데, 요즘은 상황이 다르죠. 어떻게 다른지는 아까 우리 표 봤잖아요. 그죠? 자, 이게 그래프적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. 이게 예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관련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왔다면, 최근에는 55점이 뭐냐면은 그 저득점자 기준 점수예요. 저득점자. 이게 토목 건축 같은 경우에는 한 55점 정도 미만 맞은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냉정하게 얘기하면 공부를 많이 안 했다. 하긴 했다. 이걸 55점으로 보고, 55점이면 합격하는 지역도 있고 떨어지는 지역도 있고 그랬어요. 예년에는. 근데 이게 지금 2019년도에는 이런 식으로 바뀌었죠. 그죠? 자, 예년에는 결시제가 이렇고 과락제가 이렇고 저득점자가 이렇게 있고 실경쟁자가 있고, 그 중에서도 고득점 맞은 사람이 합격자가 됐다. 지역별로 좀 다르긴 합니다만. 근데 2019년도에는 어떻게 됐냐면 결시자가 있고 과락자가 있고, 이때도 과락자 있지. 왜 없겠어요. 자, 그리고 저득점자가 굉장히 줄었어요. 그죠? 왜냐면 뭐 45점만 맞아도 합격하는 지역이 수두룩하니까. 토목직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그렇죠. 미달이니까. 41점만 맞아도 합격하는 지역이 한 지역 빼고 다잖아, 경기도에서. 그죠? 그리고 실경쟁자는 없어. 그러니까 일정 점수만 넘으면 그냥 합격이 다 됐어요. 선생님, 전체 응시자 중에 42%가 합격했다고요? 아까 봤잖아요. 건축직, 그죠? 한 50% 조금 안 되게가 합격이 돼버리고 있어요, 지금 상황이. 근데 이 합격자들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미달 사태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. 그래서 지금이 얼마만큼 기회인지 아실 거고, 아까 제가 저득점에 대한 그 기준이 55점이다. 뭐 어느 지역은 60점인 지역도 있고 어느 지역은 65점인 지역도 있는데,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55점 정도 맞으면 저득점자예요. 근데 지금 그게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은 40으로 바뀌었어요. 40. 40이 몇 점이에요? 과락이죠, 과락. 35점, 30점, 20점 다 과락이잖아. 그죠?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 지금은 그냥 과락만 넘으면 다 합격한다는 소리예요. 과락을 못 넘었기 때문에 미달 사태가 발생된 겁니다.
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운이 좀 좋은 거예요. 왜냐면은 지금 기사라든지 일부 조금 그 좀 안 좋은 학원 같은 데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만큼 문제가 어렵다. 그러니 네가 이 특강 이거를 뭐 10만 원 내고 더 추가로 수강을 해야 된다. 뭐 과락을 넘겨야 된다. 이런 데도 있어요.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교수님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또 문제를 저도 파악을 해봐도 예년보다 어려웠다. 이렇게 막 어려워가지고 뭐 한 6개월 이상 공부했는데 과락을 못 넘어. 대부분 과락 맞은 사람들은 공부를 너무 짧게 했거나 제대로 준비를 안 한 거예요. 냉정합니다만 그렇습니다. 과락만 넘으면 합격이니까. 그죠? 그래서 2019, 20, 21, 22년도에 만약에 합격한 분들은 요즘 이런 얘기 있죠. 그 예전에 그 아버님 세대 때, 아버님보다 좀 큰 아버지 세대 때, 저보다 한 10살, 20살, 그러니까 베이비붐, 그때 세대 때는 대학 못 가면 공무원 했다,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. 그죠? 근데 이게 앞으로 한 20년 지나면 어떻게 될 거면 2019년도에 합격했어? 2020년도에 합격했어? 야, 그때는 그냥 시험만 보면 합격이었잖아. 공부 조금 해가지고. 진짜 그 얘기 나올 수가 있어요, 지금.